집에 있죠. 너 목걸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버립니까? 집에 있죠. 바꿀 수도 있죠. 맞아요. USB입니다. 사실. 코끼리 USB예요. 용량이 20테라예요. 코끼리 귀엽잖아요. 선생님 20살 때 처음으로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그 동물원에 갔어요. 진짜요. 그 정신이 허락하는 한은 처음으로 갔어요. 어릴 때 사진들 보면 있긴 있는데 아무 기억이 없는데 선생님이 온전히 기억을 하는 한 처음으로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그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랑 코끼리를 봤는데 너무나도 큰 코끼리가 충격적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큰 동물들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에버랜드 가서 기린 실제로 봤거든요. 야, 개 무섭더라.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기린이 막 목도 길고 막 귀엽게 생긴 이런 느낌이에요. 봤더니 대가리가 이만해. 그 차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게 그 사육사분이 시키시더라고. 이만한 머리가 들어오는데 야, 이거 야생에서 봤었으면 진짜 도망도 못 가고 죽었겠구나 싶은 느낌이더라고. 그리고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냄새가 개 많이 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어쨌든 큰 동물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타조도 냄새 개 나더라고요. 타조는 동물원에서 본 건 아니고 일산 쪽에 저기 파주 넘어가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타조 농장이 있는 거야. 타조 농장이 있는 거야. 봤는데 개 큰 타조. 차보다 이게 높더만 머리가. 그런 애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냄새가 개 많이 났어요. 네.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는데 그런 거 있잖아. 피지컬이 너무 순수하게 크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로 너무 큰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바퀴벌레랑 사람의 대결? 뭐 이런 느낌 정도로 막 너무 크더라고. 네, 그런 느낌으로 너무 크고 진짜 대가리가 이만했어요. 네. 차에다가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큰 동물들은 좋습니다. 알겠죠? 작은 동물들도 좋긴 한데 큰 동물들에서 오는 임팩트가 있어요. 아까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당근 신화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저거를 다 풀고 나서 요거를 다 풀고 나서 하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싶어서 됐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호랑이 되는 거고요. 끝까지 가면 곰이 사람 되는 웅녀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 니네 호랑이띠예요? 네, 그럼 사람 되기 글렀군요. 네, 사람 되기 글렀네요. 네. 선생님 어릴 때는 색깔 그런 게 없었거든. 12간지 이야기하면서 색깔 이야기가 없었는데 어느샌가 황금돼지인가? 뭐 그때 이후로 자꾸 붙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쥐띠인데 무슨 색깔 쥐일까요? 빨간 쥐요? 빨간 쥐요? 무섭네요, 그거는. 검은 쥐? 검은 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얀 쥐. 회색 쥐는 시궁창에 사는 쥐잖아요. 야, 그 황금 쥐라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호 이후부터 그 얘기가 자꾸 백호랑 그 황금돼지 그거 이후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말도 무슨 말 뭐 이렇게 있던데. 왜요? 말도 개 큽니다 실제로. 네. 그 뭐냐 12간지에 고양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죠? 강아지랑 고양이 없죠. 네. 맞아요.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인가 태국인가 가면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이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 염소인가가 있다고 그러던데 양인가가 없고 염소인가가 있다고 아니 하나가 없고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지역색을 반영한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쥐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어차피 다 설하잖아요. 네, 설하잖아요. 그리고 소가 제일 빠른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날아다니는 용도 있는데. 어차피 설하죠. 아, 그래요? 그건 그냥 형제 자매는 원래 싸우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원래 싸우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인데 친하려면 성인이 좀 되거나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경쟁 상대가 아니어야 돼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 애정을 갈구하는 경쟁 상대니까 원래 싸우는 게 맞습니다. 동생이 저 큰일 났어요. 집에서 지금 취급도 안 당해요. 동생이 지금 영어 97 맞고 수학 95 맞아서 지금 내려치기 당하고 있어요. 지금. 잘했는데요. 왜 95, 97은 잘해? 제가 잘 봐가지고 저를 지금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엄마 아빠가. 너도 잘 보면 되잖아요. 그러려고요? 응,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무슨 시험 못 봤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러겠죠. 네, 다른 것 때문에.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러겠지. 시험 점수 때문은 아니겠죠. 지랄하지 말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말을 잘 들으라고요. 부모님 말을 잘 들으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인데 밥 주는 사람 말은 잘 듣는 겁니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도록 하세요. 짐승들도 밥 주는 사람 손은 물지 않아요. 밥 주는 사람 손 무는 강아지 어떻게 돼요?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팔려가고 싶지 않으면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렇죠. 어릴 때는 많이 먹었죠. 엄마 아빠가 오늘은 불고차에서 납치해가. 그러진 않아요. 무슨 망태 할아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망태 할아범 압니까? 네. 아 몰라요? 아는 옛날에 선생님도 이야기만 들은 거야. 옛날에 이제 폐지나 이런 거 줍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다가 망태 큰 거 하고 집게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맞아. 검정 고무신 같은 데 보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저씨들이 이제 나쁜 마음 먹고 애들을 납치해 간다. 그러면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범이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그 호랑이가 물어간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요즘 망태 할아범은 없잖아요. 네. 조심하세요. 네. 장기 건강해 보인다고 납치당할 것 같아요. 근데 장기 건강한 건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스프레이 가지고 다닐 거예요. 중국인들 오면 뿌려버려요.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면 한국인이어도 뿌려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약간 되게 레이시스트 같은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네요. 선생님 생각에는 상단봉을 들고 다니면 잡혀갈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반대로 잡혀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 등치에 상단봉을 여기 끼고 다니면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필리핀 여행 갔는데 경찰이 맨날 있었는데 다 총대로 다녔어요. 경찰보다는 필리핀 여행은 선생님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친구들 말로는 어디를 가도 가드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드들이 기본적으로 다 총 들고 있다고. 네. 그것도 그렇고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긴대. 키가 작다고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총은 손가락 힘만 있으면 쏠 수 있으니까요. 네, 되게 약간 그 위험한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다 녹화되고 있는데 위험한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네요. 선생님은 편집할 줄 모릅니다. 자, 진도 나가보죠. 쓸데없는 소리 잔뜩 했으니 아니요, 그냥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노트의 일부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우선 보세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입니다. 자, 우리 대수에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x좌표, y좌표, 길이, 각도에 관련된 이야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일부 줄여서 직각삼각형에서만의 이야기로 하는 거고요. 자, 예전에 했어요.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A, B, C가 있으면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설정하는 거예요? 바로 기준각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기준각이 누구인가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90도가 아닌 각을 기준각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A를 기준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90도가 아닌 B를 기준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각에 관련 없이 이건 암기하셔야 되죠. 자, 사인하고 여기에다 각을 쓸 거예요. 기준각을 쓰면 사인의 정의는 뭐분의 뭐죠? 이 삼각함수 말고 삼각비에서는 빗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하고 여기에 각을 적으면 정의는 빗변분의 무엇이 돼요? 밑변이 되죠. 왜는 없습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활용하는 쪽이에요. 탄젠트하고 여기에 각을 적으면 밑변분의 안 써지냐?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변, 빗변, 높이가 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기준각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각이 마주보는 변 있죠? 여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약속이에요. 그럼 기준각이 얘니까 이게 마주보는 이 그림에선 B를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밑변은 기준각과 90도 사이의 변을 밑변으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0도가 마주보는 변 있죠? 90도가 마주보는 변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이거는 무조건 빗변이라고 불렀죠. 기준각하고 상관없습니다. 빗변이고요. 빗변이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뭔데요?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H로 시작합니다. H로 시작. 하이트요? 그건 맥주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고요? H로 시작한다고요. H로 시작해요. R로 시작하는 건 90도, 직각, 라이트 앵글이고요. 네, 하이펀테니우스라고 부르죠. 몰라도 됩니다. 네, 하이펀테니우스라고 부르고요. H로 씁니다. 거짓말! 구라! 네? 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는 기준각을 잡고 기준각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데가 높이, 기준각과 90도 사이 밑변, 90도 마주보는 거 빗변 해서요. 만약에 왼쪽 그림으로 사인하고 여기다 기준각 적을 거예요. A라고 하면 현재 그림에서 빗변은 누구예요? 이 그림에서? A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누가 됩니까? BC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건데 코사인이래. 사인하고 기준각을 B로 잡는다면 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빗변이 누구예요? 이 그림에서 AB고요. 높이는 누굽니까?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인이라고 이게 아닌 거예요. 사인이라고 무조건 이게 아니고 기준각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재 보시면 교재의 그림은 어디를 기준각으로 잡은 거예요? B를 기준각으로 잡은 거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성립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암기는 첫 번째 기준각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정이니까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C 아니에요. 이렇게 아닙니다. 여기 기준각이면 컷사인 구하세요. 그럼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문제에 그려져 있으니까요. 오른쪽에 노트에다가 요거 그려주시겠어요? 요거 그려서 밑변, 빗변, 높이 요거 표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안 지울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요거요. 그 닮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옆에 있는 친구들보단 요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고등부에서도 많이 나오죠.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 X가 되면서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90도.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면 여기도 X. 그다음에 여기 X면 여기도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닮음인 삼각형이 3개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 오른쪽에 있는 친구 전체. 이렇게 3개가 나와서 이 3개를 가지고 닮은 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AA 닮음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다 똑같게 만든 다음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결론이 자주 나오죠. 외울 겁니다. 왼쪽의 제곱은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냥 가까운 거. 얘랑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제곱은 역시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운데의 제곱은 둘 다 가깝죠?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거 곱하기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제 닮음 아니고 넓이를 구할 때 얘 곱하기 2분의 1에도 나오고요. 이거 곱하기 2분의 1에도 나오기 때문에 A 곱하기 D는 H 곱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소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4가지는 고등 내용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번 시험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유도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선생님은 생략하지만 3개의 삼각형의 닮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전체. 그래서 이 삼각형 3개가 AA 닮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2번하고 3번 내용은 사실 조금 변형해서 낸 것뿐이고요. 결국 닮음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 나중에 나오면 90도를 이용해서 둘 더하면 90도니까를 연속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탄젠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옆에 요거랑 이거랑 같이 적어주세요. 노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세타라고 놓는다면 탄젠트 세타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직선의 무엇하고 똑같아요? 기울기랑 똑같죠. 왜냐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기준각을 잡으면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점과 이 점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돼서 밑변의 길이가 델타 x, 높이가 델타 y이기 때문에 사실 탄젠트가 델타 x분의 델타 y, 무엇하고 똑같다고요? 기울기랑 똑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젠트하고 x축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뭐가 주어진 거다? 기울기가 주어진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건 뒤에도 계속 나와요. 알겠죠?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적어주세요. 네, 이제 10분 남았어요. 원래 선생님 노가리 까면 시간이 개빨리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눈 떠보면 다음 날입니다.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좀 마저 해보면요.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거. 특수각. 특수각의 삼각비입니다. 특수각의 삼각비고 사실은 원래 직각이등변 삼각형하고 정삼각형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외울게요. 결론을 외울 거고 특수각의 0도랑 90도 이야기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넣을 거고요. 사인, 그다음에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까지 넣어서요. 자, 왜는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자, 이렇게 돼서 2분의 루트하고 코사인도 2분의 하고 루트 쓰신 다음에요. 이 친구들은 0, 1, 2, 3, 4가 되고요. 코사인은 반대로 4, 3, 2, 1, 0이 되고요. 탄젠트 0도는 0이고요.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대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루트 3이죠. 그래서 넘어갈 때마다 루트 3씩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루트 3씩 곱하네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죠. 지렸어요. 뭐가 무서워요. 배웠는데 써먹어야죠. 자, 그래서 특수각의 삼각비고요. 저거는 증명은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해석하는 방법 이야기하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이 얘기고 우리 대수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빠짐없이 다 대수했으니까요.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대소관계의 기본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그릴 건데 어디까지만 그릴 거냐면 180도까지만 그릴 겁니다. 파이까지만 그릴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생겼죠. 이게 사인입니다. 여기 얼마예요? 딱 2분의 파이 90도예요. 요거 180도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코사인하고 사인 쌤이 무슨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왜 팔을 이러고 있습니까? 네. 어디 불편한 부분이 있나? 알겠습니다. 자, 집중했어요. 자, 코사인하고 사인은 선생님이 무슨 관계라고 했었나요? 아니요. 반대 관계 아니요. 코사인하고 사인은 선생님이 무슨 관계라고 했어? 코사인 그래프 할 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어요. 맞습니다. 평행이동. 얼만큼? 2분의 파이만큼 뒤로 평행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인 게 코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모두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친구가 대칭성을 띠면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낸다면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야기가 되면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할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대칭을 띠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랑 얘 가운데에서 만나는 거죠. 얼마예요? 45도. 4분의 파이에서 만나요. 그래서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죠? 1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어딘가에 세타가 떨어져요. 여기 0도랑 45도 사이에 세타가 떨어지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중에 누가 큽니까? 코사인이 무조건 큰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외운다기보단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45도와 90도 사이에 세타가 떨어져요. 그럼 코사인하고 사인 중에 누가 큽니까? 사인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디테일을 넣어볼게요. 우리 사인 그래프는 이 0,0에서 어떤 직선에 접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1인 직선. y는 x에 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좀 더 누워야 되나? 야, 45면 4분의 파이죠? 파이가 얼마죠? 3.14죠. 3.14 4로 나누면 0.7 몇이죠. 그러면 요거 기울기가 1보다 크네요. 그쵸? 그럼 조금 더 누워야겠습니다. 그림이 구리네요. 아니요, 이따 뭔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자, 이렇게 돼요. 이게 기울기 1인 직선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됐죠? 자, 여기에 접하면서 아래쪽에 생기는 거예요. 사인은. 탄젠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탄젠트는 0,0을 지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 순간의 기울기 얼마냐면 1이에요. 왜 1인지 이런 건 나중에 미적분 2에 가면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서 1인 직선의 위쪽에 접하는 구조로 생겨요. 그리고 탄젠트 45도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야 돼요. 정확히.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냐면 사인하고 탄젠트를 비교하면 사인은 탄젠트보다 늘 밑에 있습니다. 0에서 90 사이에. 그죠? 근데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비교하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두 개의 대소관계가 뒤바뀌는 게 나와요. 자, 지금까지 이걸 구해본 적이 있나요? 없죠? 못 구해요. 못 구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명확한 친구를 물어볼 거예요. 어디를 물어볼 거냐면 45도 이후를 물어볼 겁니다. 그럼 45도 이후에 어떤 각 세타가 있으면 코사인이 제일 작고요. 사인이 그 다음이고요. 탄젠트가 무조건 큰 겁니다. 알겠죠? 대소관계는 이 그래프의 기본 개형을 알고 계셔야면 훨씬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세타, 잠깐만요. 여기에 세타가 있어요. 여기에 세타가 있으면 사인하고 탄젠트 중에 누가 큽니까? 탄젠트가 무조건 큰 거예요. 그림 구조상. 같은 순간은 0,0일 때만 같고 나머지는 무조건 탄젠트가 큰 겁니다. 0에서 90 사이엔. 됐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많이 물어봐요. 여기에 세타를 떨구고 대소관계를 물어보거나 여기에 세타를 떨구면 코사인하고 사인의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됐죠? 자,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거는 같이 그려서 이거랑 같이 해서 몇 페이지냐? 여기 3페이지. 3페이지 아랫부분에 조금 공간이 있거든요. 3페이지 아랫부분 공간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이 특수각하고 요 그래프 이야기요. 그래프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되죠, 본인이.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까지 일일이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보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45도와 0도 사이에 세타가 있으면 사인하고 코사인 중에 누가 위에 있어요? 사인하고 코사인 중에. 야, 이씨 대답 안 해. 네가 물어봐놓고. 그렇죠. 코사인이 위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탄젠트는 애매하니까 안 물어본다고요. 탄젠트랑 코사인의 관계는. 왜? 네, 잘 그리면 되죠. 네, 표도 그려주세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90도 이상은 우리 직각삼각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이 성적이 정해진 건 없는 거죠. 열심히 하면 오르는 거죠. 열심히 하면 안 오르는데 뭐하러 학원 다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오를 겁니다. 언제 오를지는 나도 몰라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 오릅니다. 원래 성적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팍 오릅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팍 오르는데 반대로 안 한다고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팍 떨어지면 다시 안 오릅니다. 네, 그런 거니까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없다면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공부는. 여러분, 대학교 가면 좋아요. 대학교 가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재밌게 노시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날이 딱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랑 좀 달라요. 가사 해보시면 다릅니다. 결이 좀 달라요. 고민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이해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문제풀이 중심이죠, 사실. 그래서 대학 가시면 좀 다른 걸로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관심 있는 파트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그냥 하세요. 열심히 하면 갑자기 좋은 성적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맞아요.
서서히 나오지 않아요. 원래 성적. 갑자기 빡 하고 잘 나오기 시작하면 쭉 잘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찍은 거 말고요. 푸른 거면. 이번에 목동고 시험 어려웠어요? 목동고? 선생님한테 없었는데요. 근데 어려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생각하시 되게 낮았대. 애들이 개 많이 틀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100점이 없나? 거의 없나? 뭐 그런 선이고 웬만큼 잘하던 애들도 한 90점 초반 나왔다고. 쌤들은 뭐 하는 분이에요?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이죠. 그런 거라서 선생님이 늘 말하잖아요. 시험 대비는 어렵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난이도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어렵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도 문제들만 풀어야 돼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풀어야죠. 어려운 거 맞고 쉬운 거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다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졸라 하다 보면 됩니다. 졸라 하다 보면 돼요. 문제 풀 때 집중해서 하세요. 문제 풀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 풀면서 머릿속 한쪽으로 노래 부르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온전히 문제에 집중해서 해야 돼요. 옆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소리를 질러도 거기에 이거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집중해서 해야죠. 여러분들은 이거 문제 풀고 있다가 이렇게 누가 옆에서 바람만 불어도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잖아요. 그게 이제 집중력이 없는 상태인 거죠. 많이 하면서 기르는 겁니다. 노래 들으면서 하는 것도 막 도움되는 거 안 돼요. 원래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문제를 풀다가 집중이 안 되면 노래를 흥얼거리니까 안 됩니다.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이에요. 나중에 노래 들으면서 뭔가를 하는 건 단순 반복 작업을 할 때만 그때 쓰시고 집중해야 되는 건 노래 듣지 마세요. 알겠죠? 시험 때 노래 들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시험 환경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고3 여름방학 때쯤 되면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에 모의고사를 보셔야 됩니다. 수능은 7시 반인가까지 입시를 해서 8시부터인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국어랑 수학을 보거든요. 점심 먹기 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여름방학에 시험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대에 맞춰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시험 볼 때도 100분 동안 집중하는 거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했어. 계산이 틀렸어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수능이요? 수학 30문제죠. 100분 동안 30문제. 됐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니네가 물어보는 것처럼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야, 어떻게 공부했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거랑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그냥 하다 보면 갑자기 나와가 진실입니다. 무슨 선생님을 만나서 갑자기 성적이 빡 오르고 이런 거는 선생님 알기로는 없어요. 본인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1시간 정도 설명하면 이제 개 놀 거예요. 자,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개 빡세게 문제를 풀고요. 선생님은 놀 겁니다. 네, 놀아도 돼요. 그럼 숙제 양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숙제예요? 나머지 숙제해야죠. 자, 교재에서는 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삼각형의 높이라고 나온 거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게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라서요. 시험 끝나면 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X고요. 여기 Y예요. 여기 Y고요. 여기 높이 H,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A라고 놓을게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각 X랑 각 Y를 가지고 각 X, 각 Y, 그 다음에 A를 가지고 H를 표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요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H와 얘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놨을 때 H는 밑변, 얘는 뭐가 돼요? 높이가 되죠. 밑변과 높이에 관련된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굽니까? 탄젠트죠. 그래서 이 길이를 K라고 놓는다면 탄젠트 X는 뭐가 돼요? 탄젠트 X는 H분의 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에서 K를 뺀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밑변, 얘는 높이니까 역시 탄젠트가 되면서 탄젠트 Y는 H분의 A-K가 됩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 K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K를 없애는 구조로 갈 거예요. 이 식의 K를 없애려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K 없애려면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면 되죠. 더하면 됩니다. 그럼 좌변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가 되고요.
우변은 분모 h로 통일돼 있고 얘랑 얘를 더하면 a. 우리가 원하는 k를 없애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럼 문제의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h로 표현하는 게 목표예요. 역수 취한 다음에 a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h는 역수 취하면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가 되고요. a 곱해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각삼각형 형태 이야기도 옆에 있어요. 그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삐뚤어졌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엔 여기가 a고요. 이만큼이 x고 요만큼이 y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h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똑같이 이 길이를 k라고 놔보죠. 그러면 요 조그만한 친구 있죠. 이 조그만한 큰 친구부터. 큰 친구로 놓고 보면 여기 x고요. h랑 땡땡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역시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x는 밑변 h분의 높이 a 더하기 k가 돼요. 그 다음에 탄젠트 y는 이 친구요. 이 친구는 밑변하고 높이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y는 h분의 k가 됩니다. k 없애려면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면 되죠. 그래서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는 h분의 a가 되죠. 그럼 똑같네요. 역수 취하고 a 곱한다고 하면 h는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분의 a가 되는 겁니다. 됐죠? 문제에 그 결론만 적혀 있어요. 결론만 적혀 있는데 그 밑에 요거를 좀 적어주겠습니다. 탄젠트 x는 탄젠트 y는 탄젠트 x는 탄젠트 y는 요거를 좀 적어줄게요. 4페이지 밑에 적어주세요. 이거요, 이거랑 이거를 좀 적어주세요. 탄젠트. 벌써 졸리면 어떡합니까? 이제 갑자기 졸린 눈 하고 있어요. 정신이 한 30%쯤 날아가고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 가래. 오늘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면 적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에요. 삼각형의 넓이. 우리 삼각 함수할 때도 했었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했었나요? ABC 있어서 마주보는 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우리 넓이 두 변과 끼인각 있으면 됐죠.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하고 그거에 2분의 1 곱하면 됐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수선 떨궈서 왼쪽에 직각삼각형 이야기하면 요게 h죠? 원래 이거 곱하기 이건데 얘랑 얘로 이루어져 있는 건 이걸 기준각으로 보면 빗변과 높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을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였었고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둔각삼각형이에요. 둔각삼각형이어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A, B, C하고 여기를 끼인 각으로 놓는다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니까 넓이는 2분의 1 하고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특성상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삼각비의 특성상 여기 들어오는 각도가 90도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둔각이니까 90도가 넘어버리죠. 자, 여기 봐요.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여기 90도를 중심으로 대칭이었죠. 90도를 중심으로 대칭이라 지금 둔각삼각형이 된다면 여기쯤에 b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값은 누구랑 똑같냐면 이 친구랑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0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길이가. 그럼 요 길이가 대칭성에 의해서 180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b랑 사인 180 마이너스 b가 같아요. 다시 쓴다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다고요. 뭐예요?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다고요. 여기서 보던 거죠? 각변환이죠. 사실은 각변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중등 과정에서 각변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같음을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중등에서는. 설명 같은 거 없어요. 설명 같은 거 없고 성립하니까 갖다 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180도 마이너스 b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원래는 각변환 때문인 거고요. 문제에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라 둔각이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사인은 예각으로 바꿉니다. 코사인은 안 되는 거 알죠? 코사인은 음수 다셔야 됩니다. 됐고요. 평사의 넓이입니다.
평사의 넓이고요. 평사의 넓이는 원래 밑변 곱하기 높이 또는 이렇게 세어 있는 평사면 우리 이렇게 쪼개면 둘이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2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B, C, D 이렇게 있으면 넓이는 원래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BC 두 변과 끼인 각인 사인 B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2배니까 2를 곱하면 이게 사라지죠.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쪽 둔각인 경우에는 사인 B 대신 사인 180-B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그냥 사각형의 넓이에요. 이것도 우리 했었죠. 삼각함수 할 때. 사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사각형의 넓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면 대각선 하나 그을 거예요. 그럼 이 대각선하고 평행한 대각선을 양쪽 끝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 그릴 거예요. 이 대각선 그리면 얘랑 평행한 걸 역시 양쪽 끝에 그려줍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도형이 무슨 사각형이에요? 무슨 사각형이에요? 밖에 있는 도형이 평사죠. 그럼 평사의 넓이는 아까 이걸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 곱하기 사인 여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에 있는 친구는 이 평사의 대각선이니까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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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이라 안에 있는 사각형은 전체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 곱하기 사인 여기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데 이거랑 여기가 같습니다. 평사의 대각의 크기는 같다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죠. 그리고 요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하고 두 대각선의 끼인 각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뭘 이용한다고요? 평사의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이야기는 됐고요. 요 이야기는 됐고 제일 마지막에 사각형의 넓이 있거든요. 이 그림만 좀 그려주세요. 평사되는 거, 넓이 그림만 좀 그려주세요. 그 사각형에 그려주세요. 네, 그 원래 있는 사각형에다 덧칠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평사가 되는 걸.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 네, 그래요. 뿌듯하네요. 드디어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아닌데. 알아듣지 못했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거야. 안 사줘, 안 사줘. 좋아한다고 사주는 거 아니고 싫어한다고 안 사주는 거 아니에요. 쌤 이름 슈트쌤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 그럼 너 김제 사람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쩌라고요? 김제 사람이다. 자, 자, 원입니다. 원. 헷갈려. 그 뒤에 2단원의 원 파트를 좀 볼게요. 좀 넘겨보세요. 넘기면 원 파트가 나올 겁니다. 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있어요. 원의 정의 뭐죠? 한 점에서 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점을 우린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예요?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같은 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이 가장 중요하게 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 이렇게 있는데 중심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부터 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도 모두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그려낸다면 우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이런 도형을 그리면 이 도형이 뭐가 되니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요. 그럼 잠시만 이등변 삼각형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특징 뭔가요? 이건 고등 내용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요 길이가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수선을 떨구면 2등분 된다. 또는 반대로 수선 말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 그 중선을 연결하면 수직이 된다. 둘이 이제 반대인 거예요. 수직이면 2등분한다. 2등분하는 점을 연결하면 수직이 된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바로 직전에 한 거 무슨 파트였어요? 삼각비였죠. 직각삼각형의 삼각비 이야기예요. 직각삼각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그 친구를 넘어서서 뭐가 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나 아니면 뭐가 된다?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떨구면 얘랑 얘의 길이가 같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반대로요. 반대로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현 있고 현 있어요. 근데 현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수직을 올려요. 수직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현에서 중점을 연결한 다음에 수직을 올려요. 그러면 아까 저 이야기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삼각형 위에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요 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여기 원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현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다면 그 교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루고요. 당연히 다루고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의 중심을 찾고 싶어. 그럼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이 방법을 씁니다. 아무데나 선을 긋고요. 이 선에서 여기 수직인 이등분 올리는 거. 이걸로 제일 많이 찾아요. 실제로. 작도나 이런 데서 이걸로 제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이등변 삼각형 생기고 직각삼각형 생기기 때문에 피타와 삼각비로 문제를 푼다라는 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됐죠? 네, 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옆에 노트에다가 이거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뒷페이지 쭉 넘어가서 삼각비 있는 거 1페이지에 노트에 얘랑 예 적어주세요. 네, 원 적으세요. 원의 정의랑 그걸 중심하고 반지름으로 바꾸는 이야기. 은채 왜 갑자기 시무룩해졌습니까? 아, 공차 안 먹어서 시무룩해졌어요? 그럼 오늘 계속 시무룩하겠네요. 너무 나빠요. 선생님 생일 조만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은채 생일 내일 축하합니다. 내일 하고 놔요. 내일 하고 놔요. 내일 하고 놓으면 선생님이 맛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접선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 여기 있으면 머리 보여요? 내 머리? 네, 보여요. 보여요? 네,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원의 접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접선. 선생님이 요거는 많이 다뤘었죠. 접선 이야기 나오면 제일 중요하게 표시해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접점하고 연결해서 수직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게 무조건이에요. 자, 선생님이 무조건 표시하라는 거 별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접점 나오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를 무조건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수직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왜 수직인지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미적분 2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외우는 걸로만 할게요. 그래서 원의 접선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표시해야 되는 건 수직이고요. 이 수직이고 수직인 내용들을 통해서 뭐를 갈 거냐면 합동인 삼각형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합동인 삼각형 이야기랑 그다음에 직각삼각형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직각삼각형 이야기하면 아까 전 이야기처럼 피타고라스도 쓸 수 있고요. 삼각비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접근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작년에 요맘때쯤 시험 봤었던 것 중에 내심 있었어요. 기억나요? 삼각형의 내심. 기억납니까? 내저번의 중심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일부만 따서 하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 바깥에 한 점이 있고 접하게 그려요.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가장 먼저 뭐 표시해야 된다고요?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연결한 다음에 수직. 자,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 생겨요. 이렇게 쪼개보면 수직, 그 다음에 빗변 공통, 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반지름 같죠? 그럼 위랑 밑에 있는 삼각형이 직각, 빗변, 변 하나가 같기 때문에 합동입니다. RHS 합동이에요. 합동이기 때문에 각이 2등분 되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돼요. 이 이야기를 뭘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삼각형으로요. 삼각형 이야기로 해서 원이 있는데 하나, 둘, 세 개의 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장 먼저 역시 표현해야 되는 건 중심에서 수선, 수선, 수선 떨구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합동, 합동, 합동이라고요. 무슨 합동? RHS 합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 각이 역시 같은 거죠. 됐습니까? 이 이야기를 확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점 하나에 의해서 두 개 선에 의한 접선 이야기 했고요. 세 개 선에 의한 접선 했어요. 그럼 다음에 할 건 몇 개 선에 의한 접선이겠어요? 네 개 선이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로 확장되는데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사각형 이야기로 한다면 역시 뭐 표시하셔야 돼요? 중심에서 연결해서 수직, 수직, 그 다음에 수직, 수직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합동이니까 얘랑 얘의 길이 같겠죠? 이거랑 이거 같고요. 여기랑 여기 같고요. 여기랑 여기도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결론을 물론 외우시긴 해야 되는데 왜인지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야 응용이 되니까요. 자, 여기는 두 개랑 X, 그 다음에 세모랑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도 보면 두 개랑 동그라미, X랑 세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합이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결론을 외우는 것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네, RHS 합동, 접선이 수직이라는 내용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직각이 있는 형태 이야기로 한다면 삼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직각이 있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역시 기본적으로는 수직, 수직, 수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이 무슨 사각형입니까? 정사각형이죠. 반지름, 반지름에 수직, 수직에 이거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수직.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고요. 이 그림들 그려주세요. 네, 다 그려주세요. 요거 2페이지 오른쪽에 그리고 밑에도 좀 공간 있죠? 밑에다 그리시면 되겠네요. 밑에 그려서 선생님이 지금 길이 갖다 표시한 친구들, 각도 갖다 표시한 친구들을 다 그려주세요. 어쨌든 모든 이야기의 기본은 뭐라고요? 수직인 거예요. 수직. 수직이기 때문에 합동인 이야기들이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적으세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야기 하나 더 하면 이제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 모근 분들은 문제 푸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통계까지 하고 나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를 해보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모든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삼각형은 원에 내접하지만 모든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이 있는데 사각형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면 자, 보세요.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을 그려낼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똑같은 호에 대해서 이쪽으로도 원주각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와 이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맞는 경우엔 이 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호로 생각한다면 원주각 이쪽에 있는 친구랑 그 다음에 원주각 이쪽에 있는 친구가 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는 결국 어떤 사각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그리고요. 대각선의 양쪽 위에 있는 친구, 이 크기가 같다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되고요. 어디도 돼요? 여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도 돼요? 여기도 되겠죠. 이런 친구들이 같다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는 겁니다. 퀴즈! 평행사변형은 원에 내접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에 내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름모는 원에 내접할까요? 안 합니다. 직사각형은 원에 내접할까요?
정사각형 원에 내접할까요? 해요. 정사각형 원에 내접하고 직사각형 원에 내접해요. 자, 그러면 진짜 질문입니다. 등변사다리꼴은 원에 내접할까요? 안 할까요? 1, 2, 대학교 길이 같잖아요. 대각선 길이가 같기 때문에 내접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대각의 합이 180도야. 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으면 원에 내접하거든요. 결론은 원에 내접하는데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2호에 의해 생기는 원주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2호에 의해 생기는 원주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하면 각각의 중심각들의 합 360도의 절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의 합이 180도인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들은 원에 내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변사다리꼴이 왜 대각의 합이 180도냐면 이렇게 잘라놨을 때 이 둘의 크기가 같죠? 이 둘의 크기가 같고 이 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크기 같으니까 이렇게 둘의 합이 얼마예요? 180도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으니까 대각의 합도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의 합이 180도인 사각형 평사 대각의 합이 180도인가요? 아니죠. 마른 뭐는요? 아니죠. 직사각형은요? 맞죠. 그리고 어떻게 생긴 사각형인지 몰라도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면 무조건 내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고요. 하나 더 해서요. 원 있는데 원 안에 내접하는 이런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에 이쪽을 연장해서 외곽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내접하고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더하면 180도죠? 근데 여기랑 여기를 더해도 18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크기가 같으면 사실은 내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각과 외곽의 크기가 같으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요 이야기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고요. 요거 하나만 좀 그려주세요. 그래서 등변사다리꼴,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180도니까 무엇이 된다고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됩니다. 이것만 적어주세요. 나머지는 문제에 쓰여 있습니다. 네, 등변사다리꼴,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원에 내접하고 이유는 뭐다? 대각의 합이 180도다. 네, 3페이지에 적어주세요. 아니네요. 6페이지인데요? 아, 5페이지예요. 5페이지. 미안합니다. 5페이지에 적어주세요. 3페이지는 아무것도 안 적어요. 3페이지요? 거기다 적어. 3페이지는 네, 아까 전에 내접하는 이야기 하면서 했었잖아요. 그 접하는 거, 수직 이야기하는 거. 그게 2페이지랑 3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저 하나만 보면 돼요. 네,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키놓기에서 꼭 길어질 거예요. 선생님 외국인처럼 코가 커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꿈이었었어요. 쌤 나중에 지하철 탈 때 거기 꼭 끼어가지고 쌤. 선생님 그럴까봐 차 몰고 다닙니다. 여자친구랑 뽀뽀 못해요. 그거 너무 이렇게 코가 말랑해서 이렇게 옆으로 눕힐 수 있지 않을까? 자, 원의 접선과 삼각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렵게 나올 내용이에요. 응용도 많이, 결론도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결론을 통한 이야기가 고등부 내용에 나옵니다. 근데 6이요. 결론도 계속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왜인지 정도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왜인지보다는 결론 아시면 돼요. 수업하면서 한번 다룬 적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접선 있어요. 접선이 있어서 접점을 지나는 형태로 삼각형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요. 선이 총 몇 개 있죠, 여기에? 4개 있죠. 삼각형에 하나, 둘, 셋의 접선까지 해서 4개 있어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2개로 이루어진 이 각 있죠. 얘는 누구랑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랑 여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남은 2개로 이루어진 이 친구의 각과 같습니다. 이렇게 2개가 같아요. 이렇게 2개가 같고요. 왜인지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버전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랑 얘로 이루어진 여기 각이요. 여기 각은 남은 두 변, 얘랑 얘로 이루어진 여기의 크기와 어떻다고요? 같다는 겁니다. 이게 원의 접선과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왜인지 설명을 좀 해보면 요건 좀 크게 그려서 할게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4개의 직선 중에서 2개 그리고 2개로 이루고 있는 각이 같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자, 좀 크게 그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잘 그린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백내장 온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원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선 이야기 나왔잖아요. 접선 이야기 나오면 가장 먼저 표시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수직이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떨궈서 수직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 이야기로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하면 수직이니까 이 각은 뭐가 됩니까? 90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리고 아까 원 이야기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거 원의 중요한 요소 2가지 뭐라고요? 중심하고 반지름. 그거에 의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이 친구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90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도 90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을 더해서 180 나오려면 2알파죠? 그럼 2호에 대한 중심각이 2알파니까 2호에 대한 원주각이 얼마예요?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알파면 여기도 알파인 거예요. 똑같이 이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각이나 둔각, 지금은 우리 예각에 대해서 했는데 둔각일 때도 사실 마찬가지 이야기가 돼요. 어쨌든 뭐를 만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 문제를 나중에 풀게 되면 고등부 가서 풀게 되면은 결론만. 그래서 4개 중에 2개로 이루어진 게 남은 2개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선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속인 형태, 연속으로 이 그림을 그린 형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요.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로. 적으세요.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이거랑 이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저희 통계할 필요 없어요. 네, 니네 문제 풀면 돼요. 부분들은. 이거 그림 그리고요. 이건 적어주세요. 요 내용만 적어주세요. 직선 2개요. 직선 2개로 이루어진 각이 직선 2개로 이루어진 각과 같다. 됐죠? 외울 땐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원몰 타임. 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고요. 원들이 접하고 있어요. 원들이 접하고 있으면 두 원이 서로 접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접선 그으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이기 때문에 이 두 친구는 일직선상에 있게 됩니다. 원들끼리 외접하거나 내접할 경우에 사실은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까지 이 수직이래. 일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요 이야기 하다 왔죠? 요 이야기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을 2개 그릴 겁니다. 근데 그 2개가 이런 식으로요. 자, 요렇게 삼각형 그렸어요. 그러면 연장선을 그려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낼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써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이 삼각형에 얘랑 얘로 이루어진 각이니까 남은 2변인 얘랑 얘로 이루어진 여기의 크기랑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랑 얘는 막곡지각이에요. 막곡지각은 무조건 같죠? 그럼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보면 이 친구와 이 친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남은 2변인 얘랑 얘로 이루어진 여기의 크기랑 같아요. 맞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봐요. 이 선하고 이 선에 일직선이 지나가고 있죠. 어떤 선 2개 있는데 일직선 지나가요? 그럼 여기랑 여기는 무슨 각이라고 부릅니까? 동의각. 그럼 여기랑 동의각의 막곡지각, 얘 둘은 뭐라고 부릅니까? 억각이에요. 억각은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억각 2개의 크기가 같다네요. 맞죠? 누구랑 누가 평행한 거예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평행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대로 평행선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연결하면 같게 되는 거고요. 그게 저렇게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 그릴 건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낼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내고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랑 똑같은 건 안에 있는 삼각형에선 하나, 둘이니까 남은 하나, 둘이라 여기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삼각형에선 하나, 둘이니까 남은 하나, 둘이라 여기랑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얘랑 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친구는 무슨 각이에요? 동의각이죠.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역시 무엇이다? 평행하다는 결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요 이야기가 여기서 파생이 된 겁니다. 됐죠? 왜? 자, 여기까지가 원에 대한 내용, 2단원 내용이 끝났습니다. 모군 분들은 이제부터 앞에 개념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다른 분들은 3단원 통계 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군 분들은 문제 푸세요. 13살 차이 나는 거야. 자, 대표값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값. 선생님 어릴 땐 대표값이었는데 대표값으로 바뀌었어요. 사이시옷이 생겼습니다. 자, 대표값이에요. 대표값이고요. 대표값은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입니다. 대표할 수 있는 값. 이게 대표값이고요. 그 대표값으로 중학교 과정에선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평균,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이렇게 세 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문제에선 당연히 주어진 자료들 나오고 별량 나오고 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별량의 총합을 무엇으로 나눠요? 네, 별량의 총합을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별량의 개수로 나누고요. 중앙값은요. 홀수계 있냐 짝수계 있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개 순서대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표현했을 때 5개가 나오면 중앙값은 이 가운데 있는 친구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6개가 있다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은 여기 있는 값들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값이 아닌 값으로 중앙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값인데 자, 선생님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만약에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개수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 1, 1, 2, 2, 3, 3 여기 3이 이상하냐? 4, 4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1 몇 번 나왔죠? 2는요? 3은요? 4는요? 예, 이렇게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개수가 나오면 이럴 경우에 최빈값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됐죠? 예, 모두 1이어도 최빈값 없는 겁니다. 예, 개수가 모두 같으면. 그리고 없어요. 최빈값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최빈값을 구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1, 1, 1, 2, 3, 4, 4 이렇게 있어요. 최빈값 뭐죠? 1이죠. 4, 4예요. 그럼 최빈값은 1하고 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모두 같은 경우는 최빈값 없는 겁니다. 됐죠? 자, 요게 기본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걸 구하세요도 나오는데 이 집단은 3개 중에 뭘 쓰는 게 좋냐라는 내용이 나와요. 중앙값 같은 경우에 언제 쓰냐면 거의 대부분 그럴 때 값은 중앙값이거든요. 중앙값은 언제 쓰냐면 자료 하나가, 별량 하나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을 가질 때 쓰는 게 중앙값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앙값 쓰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 일상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사회 가면 배울 겁니다. 뭘 배우냐면요. 중앙값을 쓰는 개념으로 중위소득이란 개념이 있어요. 평균소득 잘 안 씁니다. 평균소득은 여러분이 개부자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아요? 1조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조 버는 사람도 있는데 억 단위 그냥 벌어요. 진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억 단위 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바를 해요. 최저시급을 받고 알바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요즘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치면요.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300만 원으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 억 단위로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평균은 의미가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평균 소득이 6천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의미가 없죠, 별로.
그죠? 나는 사실 300밖에 못 받는데 한 달에 6천이래. 그러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 뭐라고요? 중앙값인 거예요. 그래서 중위소득, 소득 분포는 중앙값을 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중앙값 쓰고요. 평균하고 이따가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거 구하는 방법 할 때 한꺼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포도 있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산포도 하면 맨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산포도는 산에 있는 포도예요. 살아있는 포도예요. 뭐 별소리가 다 나와요. 뭐 죽은 포도예요. 막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산포도는 산포도죠. 산포가 무슨 뜻이에요? 퍼져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산포도는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요. 평균을 기준으로 무엇 하는 정도? 퍼져 있는 정도입니다. 누가? 자료가. 별량이 퍼져 있는 정도예요. 그걸 산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포도를 구하려면 선생님이 저거를 하는 친구들 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코뿔소 같아요. 선생님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동물 좋아한다며요. 그렇네요. 자, 그래서 산포도는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포도를 구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평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포도 물어보면 무조건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니네가 선생님이야. 평균 구하는 문제 내겠어요? 산포도 구하는 문제 내겠어요? 보통 산포도 구하는 문제를 그래서 냅니다. 자동으로 구해지니까요. 자, 그래서 산포도로 뭘 물어보냐면 분산 물어봐요. 미안해요. 분산 말고 편차부터 적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편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편차는 그 정의예요. 외우시면 됩니다. 편차는 뭐에서 뭘 빼는 거냐면 별량에서 무엇을 빼는 거예요?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기 때문에 충분히 음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총합은 무조건 0입니다.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고요. 자, 분산입니다. 분산은요, 편차가 뿔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퍼져 있는 정도만 알고 싶은 거지, 어느 방향으로 퍼져 있나는 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자료는 평균보다 3이 커. 그럼 플러스 3이죠. 어떤 자료는 평균보다 1이 작아.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나 3이나 부호를 띄고 크기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죠? 절대값 씌우는 거죠, 원래는. 근데 절대값 씌우는 게 말은 간단해요. 근데 안에 있는 자료가 일일이 양인지 음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럼 부호는 없는데 가까운 거의 값은 작게 나오고 멀리 있는 값은 크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3 제곱하면 얼마죠? 9예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죠?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어쨌든 가깝죠. 1. 근데 3은 제곱하면 9. 멀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값은 가깝게 나오고 먼 값은 크게 나오게 하는 방법. 부호를 띄면서 계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뭐라고요?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그 방법을 통해서 편차들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편차들의 제곱을 하고 그거의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게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여기까지는 중등과정. 고등과정 내용을 알아야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까지 설명할게요. 뭐냐면 학교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그래 갔다 와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해도 똑같이 분산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12월 달쯤에 확률과 통계 수업할 때 왜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없어요. 근데 왜 설명을 드리냐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없어요. 이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하셔야 되고요. 서술형 쓴다면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것만 쓰시는 겁니다. 알겠죠? 서술형에서는. 그래서 요거까지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있어요. 표준 편차는 간단합니다. 아까 이 짓을 하면서 뭐가 됐냐면 1, 3, 뭐 마일, 마삼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3,000, 100 이런 거면 제곱을 하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죠? 그걸 돌리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의 루트를 씌운다면 그게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너무 커진 값을 의미 있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포도는 이 세 개가 있고요. 요거 구하는 방법 아셔야 되고요. 자, 산포도가 즉 분산하고 표준편차 산포도가 크다가 있고 작다가 있어요. 자, 산포도가 작다라는 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값이 작다고요. 그럼 편차의 제곱값들이 작은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편차의 제곱이 작다는 건 편차가 작다는 거죠. 편차가 작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평균 중심에 애들이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포도가 작다는 무슨 뜻이냐면 고르다. 자료가 어디 중심에 있다? 평균 근처에 있다. 평균 중심에 모여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산포도가 크다. 고르지 않다예요. 자료가 고르지 않다고요. 그럼 역시 뭐겠어요? 이 값들이 크니까 자료가 평균에서 멀리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고요. 자, 극단적인 경우로 산포도 분산이 0이에요. 분산이 0이라는 건 편차의 제곱의 합이 0이라는 이야기예요. 편차의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건 편차가 모두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편차가 0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값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같은 값을 가진다면 분산이 0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적고요. 몇 가지 이야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네, 다 적으세요. 예시까지 해서 다 적으셔야 돼요. 적으세요. 이건 적으세요. 있잖아요. 개념편 해가지고 3 밑에 1페이지 밑에 싹 다 적어요. 1페이지 밑에 적어주세요. 2페이지 밑에단 다른 거 내용 하나 적을 겁니다. 네, 예시로 계산하는 거랑요. 그 다음에 실수배하는 이야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2페이지 있죠? 2페이지에단 이 내용 적으시면 돼요. 예시 적을 겁니다. 예시 적을 거고요. 자, 1, 3, 5, 7, 9가 있어요. 이거의 평균 구할 겁니다. 이거의 평균 구할 거예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다 더해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를 해서 뭘로 나눠요? 5개니까 5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는 얼마예요? 25를 5로 나누면 얼마예요? 평균 5입니다. 분산 구할 거예요. 아까 분산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버전으로 할게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구할 거예요. 분산 말고 편차부터 적어야겠군요. 편차 구할 거예요. 자, 편차는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거라고? 별량에서 평균 빼는 겁니다. 1에서 5 빼면 3에서 5 빼면 5에서 5 빼면 7에서 5 빼면 9에서 5 빼면 이게 편차예요. 편차의 총합 얼마입니까? 0이죠. 그 다음에 분산 구할 거예요. 분산 구하려면 편차의 제곱 필요해요. 마사의 제곱 얼마예요? 마 2의 제곱은요? 0의 제곱은 2의 제곱은 16의 제곱은 4의 제곱은 이렇게죠. 그럼 보세요. 마사랑 뿔사가 모두 같은 값이 됐죠.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면 같은 값이 나오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걸 하려고 제곱을 한 거고요. 이 친구를 뭘로 나누라고요? 5로 나누면 돼요. 자, 얼마죠? 이거 얼마예요? 20, 40을 5로 나눴으니까 분산 8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분산 구하는 두 번째 방법 뭐였냐면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뺄 겁니다. 자, 1의 제곱 얼마예요? 네, 3의 제곱 얼마예요? 5의 제곱, 7의 제곱, 9의 제곱 이걸 5로 나누면 제곱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1하고 9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면 35, 이렇게 더하면 얼마? 130이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165예요. 165를 5로 나눴으니까 얼마입니까? 33이에요. 빼기 평균. 평균 얼마였어요? 5죠? 제곱을 뺄 거예요. 자, 33에서 25 빼면 얼마? 33에서 25 빼면 얼마예요? 8이죠.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양쪽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 위에 거를 쓰는 게 혹은 밑에 거를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제곱의 평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겁니다. 분산은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굳이 쓰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모든 친구들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이 친구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래.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이거의 평균이 2고요. 분산이 만약에 4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걸 주어지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3a 플러스 1, 3b 플러스 1, 3c 플러스 1의 평균하고 분산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거든요. 자, 그러면 평균 구하는 방법으로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하는 방법으로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c-2의 제곱을 3으로 나누면 분산 4가 나온다고요. 또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3으로 나눈 거에서 2의 제곱을 빼면 4가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이거의 평균이니까 3a 더하기 1, 3b 더하기 1, 3c 더하기 1을 3으로 나눠야 평균이 나오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면 이거 얼마인가요? 네, 이거 3분의 3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3개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약분해서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이 되거든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건 7이 돼요. 이 내용들 가지고 구하는 게 원래 접근이에요. 원래.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려면 요 버전으로 할게요. 3a 더하기 1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왜 제곱이 여기 붙었니? 3b 더하기 1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3c 더하기 1 빼기 7의 제곱을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개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울 겁니다. 원래는 고등 내용에 있어요. 원래는 고등 내용에 있는데 이번 시험에 나오고 고등 내용엔 당연히 나오죠. 이번 시험에 원래는 이걸 다 정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다 써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어떤 별량들의 A를 곱하고 B를 더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 평균에 이 별량 평균에 A를 곱하고 B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요. 여기 있는 친구 모두 3A 더하기 1, 3B 더하기 1, 3C 더하기 1 뭐예요? 3배하고 1 더한 거죠? 그럼 평균도 3배하고 1 더한 게 되는 겁니다. 원래 평균 얼마였어요? 2였죠. 3배하고 1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 있네요. 됐죠? 이건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 있게 도움 주는 거예요. 왜인지는 역시 12월 달에 확률과 통계하면 왜인지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그냥 외우고 활용할게요. 그 곧 중등 과정이 아니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분산 있죠, 분산. 분산은 앞에 곱해진 거에 제곱만 하시면 됩니다. 뒤에 뿔만은 영향을 못 줘요. 뿔만은 결국 편차에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계산을 해야 되지만 구해본다면 원래 분산 얼마였죠? 4였죠. 그럼 앞에 곱해지는 수의 제곱을 곱하시면 돼요. 36이에요. 뒤에 뿔만 상관없습니다. 전혀. 뿔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음수여도 되고 이게 음수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땡땡땡 빼기 5 뭐 이런 것도 똑같이 다 적용됩니다.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에 루트 씌웠으니까 표준 편차가 될 거고요. 원래 표준 편차. 그다음에 자, 물어보죠. 제곱의 루트랑 똑같은 건 뭡니까? 그렇죠. 절대값이에요. 왜 절대값이 중요하냐면 이게 음수죠? 음수가 되면 그대로 생각하면 그냥 음수 곱하기 표준 편차라 표준 편차가 음수 나오는데 표준 편차나 분산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 이거식 전개해서 다 정리하는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서술형으로는 잘 안 나오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외웠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내가 나온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암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 저 예시까지 같이 좀 적어주세요. 이제 상관관계까지만 하면, 산점도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7시 50분이네요. 아이씨. 8시 10분까지 쉬었다가 산점도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쉬고 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됩니다. 자, 산점도와 상관관계 이야기해보죠. 산점도입니다. 요거까지 하면 이제 진도 끝이에요. 맞아요.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적당히 만들었습니다. 네, 너 닮았어요. 좋겠네요.
곰 할 거예요? 호랑이 할 거예요? 뭐가 더 귀엽지? 호랑이가 더 귀여운 것 같아. 네. 제가 호랑이 할게요. 제가 곰 할게요. 그래요. 전 구름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구름 저 하트 할게요. 하트. 그래요. 기말 대비하는 건 어때요? 기말 대비. 싫어요. 아, 그래요. 그니까 자. 제가 안 바꿔주세요. 산점도와 상관관계입니다. 산점도는 해당하는 친구를 찍은 건데요. 기본적인 그래프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축의 변화에 따라 세로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x의 그만 먹고요. 집어넣으세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x가 커질수록 y가 커진다면 그림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이 라인을 따라가면 왜? 응. 자, 이렇게요. 이게 뭐예요? x가 커지면서 y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먹는 거 좀 그만 드시고요. 왜 쉬는 시간에 안 드시고 지금 드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음의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음의 상관관계라고 부르고요.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친구들의 이런 상관관계 이 라인을 따라서 산점도, 점이 찍힌다고요. 분포를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분포를 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지난번 수업할 때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이 산점도가 없었어요. 없었어가지고 지난번에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이 산점도에 찍힌 점 있죠. 네, 이거 사실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인데 그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 굉장히 쉽고 추가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뭐냐면 점이 같은 곳에 찍힐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들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럼 이 점의 개수가 사실은 별량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에 겹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 점이 여러 개 겹쳐져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멘트가 없으면 겹칠 수 있다가 늘 존재하는 겁니다. 겹치지 않는다면 겹치지 않는다고 문제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 라인에 조금 더 가깝게 점이 찍힌다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강한 땡땡땡 관계라고 부릅니다. 강한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 문제에 따라 다르고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굉장히 멀리에도 발견이 돼요. 멀리에도 발견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약한 상관관계가 되는 거예요.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건 명확하게 내요. 상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되지 막 약간 차이나게 이렇게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뭐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저 점이 겹쳐서도 찍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 약한 양의 상관관계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상관관계 없는 거. 이 라인을 따라가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 상관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명확하게 나와요. 딱 봤는데 애매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직관적으로 문제 푸실 수 있고요.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점이 중복해서 찍힐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점이 5개 찍혀 있다고 해서 실제 별량이 5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됐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적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문제에 있는 거 모두 적혀 있으니까. 문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직관성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 하나만 그럼 적을까요?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까. 점이 겹칠 수 있다. 무서웠어요. 겹칠 수 있다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줍시다. 요것만 적읍시다. 점이 겹칠 수 있다. 무엇이니까 다 적을게요. 왜 네가 말하고 현타가 오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점이 겹칠 수 있다는 사실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개념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모두 문제 푸시면 되고요. 과제는 개념 1, 2, 3 하고요. 개념 1, 2, 3 하고 모구는 당연히 3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 또 나는
소단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나 또 나는 1, 2단원까지. 모군도 1, 2까지는 하셔야 돼요. 공통범위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 거고요. 풀다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지금부터 하면 한 90번, 100번 정도까지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풀면요. 네. 그러니까 개념 첫 번째 거 웬만큼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집중해서 하시고요. 하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더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